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애저 데이터브릭스를 이용한 MLOps 구현하기입니다. 데이터브릭스 자체도 이미 MLOps를 위한 제품이긴 한데 저희 애저를 위해서 MLOps를 구현했을 때 어떻게 좀 더 보강해서 잘 구현할 수 있을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발표할 자료의 이제 첫 번째 순서는 왜 MLOps가 필요한가입니다. 아시겠지만 모델을 만드시면은 이 모델을 만드는 걸로 끝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모델을 만들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뭔가 많은 솔루션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하면 좋은지 이런 측면에서 왜 MLOps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먼저 그러면 일단 데이터 수집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집 관련해서는 저희 애저 데이터 팩토리라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DW 용도나 아니면은 AI 용도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어쨌든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이걸 가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공하고 모델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용도 BI 용도로 사용하시든지 할 텐데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레거시든 아니면 또 다른 인터넷에서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오든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는 일단 ETL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실 건데 애저상에서는 저희 애저 데이터 팩토리를 이용해 주시면은 데이터를 데이터브릭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근처에 이제 갖다 놓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디에 위치하던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용도로 애저 데이터 팩토리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ETL 제품입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여기 사례로 보시는 것처럼 해외에서 파트너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야지만 데이터는 업로드만 가능해야 하고 수정 및 사용은 불가능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하나가 있고 업로드된 데이터는 다시 한국으로 이동하되 기존 해외에 위치한 데이터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삭제되어야 된다라는 또 다른 요건이 있고 한국으로 전송된 데이터는 장기 보관용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아카이빙 형태로 저장되어야 된다는 이렇게 세 가지의 요건이 있는데 사실 말이 세 가지지 그 안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한 거는 ETL 제품이고 이 ETL 제품 중에서도 저희 애저 데이터 팩토리를 사용해 주시면은 이런 모든 요건을 파이프라인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저 데이터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제 발표가 끝나고 나서 제가 잠시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그 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얼마나 쉽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저장 용도로 사용되는 게 저희 젠2라는 제품입니다. 애저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 젠2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데이터 레이크 용도로 해서 스토리지로 만든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오브젝트 스토어와 파일 시스템 접근 방식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탐색기, 윈도우즈 탐색기 있잖아요. 탐색기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즉 폴더를 만들고 폴더 밑에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을 둘 수 있고 혹은 폴더 밑에 또 다른 폴더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이어라키컬한 구조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저장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젠2를 사용하시면은 저희는 일단 젠2 말고 블랍 스토리지라는 것도 제공하긴 한데 젠2를 사용하시면은 말 그대로 하이어라키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랍을 사용하시면은 가장 하윗단의 데이터를 뭔가 이름을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파일을 수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 상위 네이밍도 모두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블랍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젠2 같은 경우에는 하이어라키컬하게 별개로 데이터들이 독립적으로 위치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장 하위에 위치한 데이터에 대한 이름을 변경하거나 파일을 변경해도 그 상위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젠2가 상당히 편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 역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젠2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이 화면하고 유사한 그림을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파일만 있지만 이 파일 밑에 지금 컨테이너 밑에 스토어 컨테이너 이름이 있고 그 컨테이너 밑에 폴더나 아니면은 그
상위 파일들을 넣을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름 보시는 것처럼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애저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클라우드로 일단 애저 포탈이라는 클라우드로 일단 한번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데이터 엔지니어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 파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굳이 애저 포탈까지 가서 젠2까지 가서 이 파일들을 관리하는 게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데스크탑에서 이런 파일이나 폴더를 관리하실 수 있게끔 스토리지 익스플로러라는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로컬에다가 설치를 하시고, 그러니까 데이터 엔지니어의 경우이겠죠. 그래서 로컬 데스크탑에다가 설치를 하시고 여기서 직접 애저에 연결해서 파일이나 폴더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엔지니어 측면이라면은 애저까지 접근하지 않고서도 관리성을 편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델타 레이크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데이터브릭스에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델타 레이크는 말 그대로 레이크 하우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크 하우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아우르는 용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정형, 반정형, 비정형 모든 데이터를 아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RDB 데이터 가져다가 DW 용도로 좀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올렘 용도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 반정형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는 이제 AI,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알고리즘을 돌리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하실 텐데, 어쨌든 반정형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 혹은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데이터브릭스에다가 올려놓고 DW 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브릭스를 도입하진 않을 거잖아요. 이 비싼 솔루션을 두고 DW 용도로만 쓰신다면 너무 이제 비싸게 사서 활용도는 떨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쨌든 DW 플러스 데이터 레이크 용도까지 같이 사용해 주셔야 이제 완벽하게 솔루션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젠2라는 저장소에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ETL 제품에서 젠2라는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정형, 반정형, 비정형 할 거 없이 일단 젠2에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린 데이터를 이제 가공을 하셔갖고 활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활용 측면에서 DW 용도 아니면 올렘 용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형 데이터로 국한을 한다면은,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머신러닝을 돌리기 위해서 전처리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다가 쓰거나 아니면 데이터 포맷을 맞추거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 피처 셀렉션이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가공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스파크 엔진이잖아요. 워낙에 방대한 데이터를 돌리다 보니까 이 방대한 데이터를 뭐 몇 날 며칠을 돌릴 수 없으니까 가능하면 스파크 엔진으로 좀 더 빠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브릭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로 스파크 엔진을 돌림으로써 전 처리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 이 데이터브릭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그 데이터브릭스 세션을 들어서 이미 아시겠지만 데이터브릭스는 기본적으로 델타 레이크에 브론즈, 실버, 골드라는 영역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인 영역으로 나눠갖고 데이터를 핸들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물론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브론즈, 실버,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처리되는 거에 따라서 나눠서 관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분들은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관리가 돼서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용도라고 하면은 물론 브론즈, 실버, 골드 모든 영역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가분들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골드 영역은 대부분의 이제 완전한 서비스를 위한 영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 브론즈, 실버 영역에서 데이터 분석가분들이 가져다가 데이터를 이제 머신러닝에 알맞은 형태로 만들어서 분석을 하실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데이터브릭스의 델타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면서도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데이터 저장형 활용 방안에서 보시면 제가 좀 전에 젠2가 있고 델타 레이크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젠2는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ETL을 통해서 저장되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델을 저장하는 용도로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다른 NoSQL을 쓰셔도 되지만 NoSQL보다는 젠2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모델을 저장하는 용도로 쓰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기타 다른 데이터 저장 용도, 꼭 모든 데이터가 스파크 엔진을 통해서 처리돼야 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장 처리되지 않고 나중에 처리를 위해서 단순히 그냥 저장하시는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그냥 단순히 데이터 저장 용도로도 젠2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델타 레이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브론즈, 실버, 골드가 있는데 말 그대로 브론즈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가 저장되기 이전에 완전 날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 그러니까 논리적인 공간, 그리고 실버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가 된, 그러니까 뭐 DW 용도 그 정도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용역, 그 다음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서비스가 돼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건드리지 마셔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전처리를 위한 영역이나 데이터 웨어하우스 영역, 그러니까 전처리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AI 쪽에서 가져다 활용을 하시겠죠.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서비스에서 가져다 쓰실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 데이터는 무조건 젠2에 저장이 되고, 이 델타 레이크 결국 브론즈, 실버, 골드에서 처리된 데이터도 젠2에 저장된다, 이런 구조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데이터 검색인데요. 이 검색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객사를 많이 방문해서 POC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 검색 요건이 반드시 들어가거나 혹은 놓치셨을 경우에 이런 것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을 드리면은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수긍을 해주시는 부분이 이 데이터 검색 영역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고 어디선가 막 땡겨왔어요. 분석을 위해서 땡겨왔고 그거를 젠2에 저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뭐 전처리까지 다 해놨으면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활용하는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고전적인 데이터 어널리틱스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현업들도 요즘에는 BI 툴을 너무 잘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현업분들도 데이터를 가져다 쓰고 싶은데 문제는 내가 쓰고 싶은 데이터가 우리 회사에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하는 행위는 그래서 주로 이제 IT에 물어보는 행위를 많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를 쓰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아니면 이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가 우리 회사에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앞으로 더 이상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나의 저희 퍼뷰라는 제품을 이용하시면은 고객이 아니죠. 그 사용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그냥 이 포털에 들어와서 서치만 하시면, 데이터를 서치만 하시면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저장된 위치뿐만 아니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바로 액세스 포인트까지 모두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 역시도 이 포털이라는 곳에서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퍼뷰라는 제품에 등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군이 이렇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제품이 아닌 AWS S3에 저장된 제품들도 저희가 긁어와서 이 검색에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구글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혹은 뭐 데이터 파일 아니면 타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 한 곳에서 검색해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여기 보시면은 이 화면에다가 단순히 이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만 하면은 그 검색된 결과를 뿌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매번 IT 실무자에게 문의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검색 결과를 보시면 이거는 저희 이제 BI 제품에서도 데이터를 긁어왔고 테이블에서도 긁어왔고 그다음에
또 다른 테이블에서도 긁어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식의 데이터 형식, 타입에 상관없이 아니면 저장 위치에 상관없이 데이터의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까지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했으면 이제 활용하는 것만 남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입장에서 데이터를 바라보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배포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이것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본적으로 모델 만드는 거, 데이터 전처리 아니면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거는 모두 데이터브릭스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브릭스를 구매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데이터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모델 만드는 거는 아마 다른 세션에서 하시기 때문에 저는 모델 만드는 거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배포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배포를 데이터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ML플로우를 이용해서 모델을 배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배포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떠 있는 게 이제 VM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델에 대한 버전을 업했거나 아니면 모델에 대해서 뭔가 변경을 했을 경우에 매번 다른 인퍼런싱을 하고 배포를 하면 또 다른 VM들이 계속 생성이 될 텐데, 이게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제가 만났던 고객분 중에 하나도 동일한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셨던 게, 모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성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버전 관리도 힘들었고, 일단 버전에 따라서 모델이 만들어지고 배포가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VM들이 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고충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VM 관련해서 이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좀 협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를 불렀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 VM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포인트는 이 VM을 그러면은 컨테이너로 옮겨갖고 그 컨테이너를 저희가 쿠버네티스 형식으로 제공하는 AKS에서 올려서 관리하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VM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형식으로 저는 배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제품을 데이터브릭스에서 모델을 만드시고 그 배포하는 거는 저희 애저 머신러닝 혹은 컨테이너 서비스 혹은 데브옵스를 이용하시면은 MLOps 플러스 데브옵스 관점에서 모델을 좀 손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저 머신러닝 환경입니다. 애저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배포까지 모두 다 제공하는 솔루션이긴 한데, 이미 우리는 데이터브릭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의 이 모든 것들은 일단은 차치하고 결국 모델 배포 및 서비스만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즉 데이터브릭스에서 이게 데이터브릭스에 브론즈, 실버, 골드가 있을 텐데, 결국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 혹은 데이터 어널리틱스 분들, 고전적인 데이터 어널리틱스 분들은 여기서 여기는 데이터 브론즈, 실버 상관없이 데이터를 가져가실 거고, 이 데이터를 가져가셔갖고 이분들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시고 모델을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델을 서비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을 배포를 하셔야 될 텐데, 이 배포하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모델을 애저 머신러닝에 배포하시고 그 배포된 컨테이너를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얘가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알아서 컨테이너를 운영해주는, 이 컨테이너 서비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컨테이너가 이중으로 떠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케일아웃도 할 수 있고, 다양하고 능동적으로 얘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즉 운영자가 신경 쓸 게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버전 관리도 쉽고요. 단순히 그냥 하나 모델 만들어서 그냥 하나 뚝 띄워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게 운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컨테이너 형태로 배포하시는 게 좋다라는 측면에서 이 장표를 넣어봤고요. 그래서 또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브릭스하고 애저 머신러닝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브릭스에서는 데이터를 준비해서 전처리하고 훈련시켜서 모델을 만드시는 것까지 여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델이 만들어졌으면은 그 모델을 배포를 하셔야 되는데, 배포는 애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배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만들어진 컨테이너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만 더 가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모델하고 애저 데브옵스하고 연계를 해주시면은 컨테이너를 일단은 AKS 쿠버네티스에 띄웠고요. 그 다음에 띄운 컨테이너를 또다시 이제 우리는 개발자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 분석가 분들이 모델을 만들고 배포를 하시면 이 모델을 개발자분들이 어딘가에 뭐 애플리케이션에 띄워갖고 API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실 텐데 결국 개발자하고 데이터 분석가분들은 거의 이제 한 몸으로 돌기 때문에 MLOps 플러스 DevOps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은 MLOps 데이터에 대한 모델은 컨테이너에 띄어 있고 이 모델은 또 다른 서비스 컨테이너에서 가져다 쓰는 형식이기 때문에 결국 이 둘을 하나의 사이클로 놓고 봤을 때 Azure ML 플러스 Azure DevOps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DevOps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Azure 위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zure ML하고 그다음에 Azure DevOps가 하나의 원 사이클로 도는 이런 환경을 구축하시는 게 모델하고 그다음에 개발,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원 사이클로 가져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지금 MLOps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동일한 그림이긴 한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코드가 있고 빌드 앤 테스트 디플로이 이게 지금 데브옵스 라이프 사이클이잖아요. 이 데브옵스 라이프 사이클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Azure ML하고 지금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모델을 배포하는 과정 등이 중간중간 이렇게 붙어 있는데 결국 데브옵스에 하나의 그 작은 포션이 MLOps가 들어가 있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데이터 분석이 강세이다 보니까 MLOps의 DevOps가 하나의 그 포션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긴 라이프 사이클로 봤을 땐 DevOps가 먼저이죠. DevOps가 들어가 있고 그중에 우리는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에 끼워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궁극적으로 들어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컨테이너로 띄워갖고 관리하시는 게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데모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데모를 보실 텐데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애저 상에서 이제 애저 포탈로 들어갔을 때의 화면이고 이 화면이 지금 애저로 들어온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애저 서비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쓸 제품은 이 Azure Data Factory라는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시냅스라는 곳에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 스토리지 젠2 여기 젠2라는 스토리지에 붙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온 게 이제 펍이라는 제품이라고 해서 제가 거버넌스, 즉 데이터를 검색하는 측면에서 펍이를 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펍이라는 제품에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관심 많으신 데이터 브릭스 화면에도 들어와 있고 지금 애저 머신러닝 화면에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서비스라는 곳에도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보기가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역할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애저 데이터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핸들링 하시는 데이터 엔지니어 분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물론 이 데이터브릭스 같은 경우에도 엔지니어 분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이 같이 와서 작업을 하실 테지만 결국 역할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리소스에 들어오셔야 될 사용자들은 정리하셔갖고 알백이나 이런 걸로 좀 구현을 해주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일단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 보시면 데이터 복사라는 항목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는데 저는 데이터를 단순히 그냥 무빙하는 차원에서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 복사만 가져왔고요. 이 데이터 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젠2의 데이터를 떨어뜨리는 화면으로 지금 나눴습니다. 그래서 싱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면은 새로 만들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리소스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리소스를 지정을 하시고 그 리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한 리소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무브하는 위치를 계속 말씀드렸듯이 젠2에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젠2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사용하는 거는 지금 여기 테스트라는 컨테이너에 올라와 있는 항목들인데 이게 지금 젠2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폴더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폴더 하위에 또 다른 폴더를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CSV 아니면 다양한 파케이 파일도 넣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그 하위에 또 다른 폴더 이런 식으로 쭉 만드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스크립트를 만드실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아니면 하나의 데이터 이 파케이 파일에다가 데이터 액세스 제어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핫 콜드 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아카이빙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연도 아니면 그 주기에 따라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는 핫 위치에 두고 많이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는 아카이빙 형식으로 떨어뜨려 갖고 저장하시면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떨어뜨릴 위치를 테스트에 여기 테스트에 테스트로고 넣었고요. 그래서 지금 휴먼 리소스 인플로이라는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일단 젠2에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것 자체도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으시고 그다음에 소스 내가 어디서 이 데이터를 가져올 건지 여기서 보시면 어디서 가져올 건지 정의하시고 아까 보셨듯이 그다음에 싱크 화면에서 어디로 저장할 건지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젠2가 될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뜨린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젠2에서 폴더 하위에 파일로 떨어뜨리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져왔으면은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기 전에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검색 측면에서 보시면은 지금 펍이라는 제품 자체는 우리가 온프레미스 데이터가 온프레미스에 있던 아니면은 타 클라우드에 있던 내가 어디에 있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처음에 이제 AWS라는 게 떡하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AWS 데이터뿐만 아니라 지금 뭐 데이터브릭스에서도 가져올 수 있고 그다음에 DB2, 빅쿼리 다양한 데서 거의 모든 여기 심지어 셉도 있고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커넥트를 다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전체 데이터를 긁어오는 게 아니고요. 메타데이터만 긁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치할 수 있는 환경만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데이터를 모두 긁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데이터를 긁어와서 오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맵을 만드실 수가 있고 이 맵에 따라서 내가 검색을 하면은 검색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텍스가 제가 RDB에 넣은 데이터 테이블 명이 있어요. 그래서 텍스라는 거를 검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SQL 풀 테이블도 있고 SQL 테이블에도 있고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데 여기 보면 시냅스라는 데 있잖아요.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것들도 다 검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왼쪽에서 필터를 하셔갖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를 가보시면은 심지어 이제 리니지도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리니지가 단순히 갖다 놨기 때문에 현재 리니지가 제공이 되지 않는 거고요. 스키마 정보도 제공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컬러파이드 네임이죠. 이거 가져다가 쓰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필요한 데이터 위치까지 찾았어요.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전처리를 하시던 아니면 모델을 만들던 작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작업은 데이터 브릭스에서 작업을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애저의 컨테이너에 배포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애저에 필요한 것들을 호출을 해주시고요. 라이브러리를 호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애저 머신러닝에 대한 환경 설정이고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웹 서비스 형태로 저는 배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배포하는 게 그 전에 보여드릴 게 모델은 퍼스트 모델.피크라고 그다음에 세컨 모델.피크로 모델을 만들 거고 죄송합니다. 그 전에 리츠라는 모델로 만들 거고 그다음에 모델 네임은 퍼스트 모델 피클, 세컨 모델 피클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배포할 거는 이런 식으로 웹 서비스 형태로 배포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밑에 보시면 뭘 보실 수가 있냐면 여기 create container registry라고 되어 있잖아요. 컨테이너가 만들어집니다. 이 구문을 돌리면 자동으로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컨테이너는 여기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만들어진 이 컨테이너를
쿠버네티스에서 올려갖고 쓰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별도의 컨테이너로 관리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만들어진 모델은 이런 식으로 모델에서 모델점 퍼스트 모델, 세컨 모델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만든 컨테이너를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데모였고요.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저는 데모는 여기까지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다시 변경을 해주시면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화면에 대한 리소스는 전부 다 보여드린 것 같고 일단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